당뇨약을 10년, 20년째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약을 먹어도 혈당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약의 개수만 늘어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병원에서는 혈당 관리 잘하세요라는 말만 반복하지, 당뇨가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병이 되는지는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거예요. 당뇨가 무서운 진짜 이유가 혈당 수치가 아니라는 거로. 그리고 약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실 겁니다. 절대 지나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하나만 제대로 아셔도 10년 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지금 당뇨약 드시는 분들 혹은 당뇨 전 단계라는 말 들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얼마 전 제 진료실에 오신 한 분이 계셨어. 70대 초반 여성분이었는데요. 당뇨약을 15년째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손발이 자꾸 저리고 시력도 흐려지기 시작했대요.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그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눈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물으셨어. 선생님, 저 약은 매일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혈관 건강 회복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한 분 한 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당뇨는 사실 혈당병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혈관 파괴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탕물에 세부치를 담가 두면 어떻게 될까요? 녹이 슬고 부식되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피 속의 당이 너무 많으면 그 끈적끈적한 당이 혈관 안쪽 벽을 계속 긁어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상처가 나고 있는 거죠. 이 상처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결국엔 막힙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눈도 나빠지고 신장도 나빠지고 심장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혈관은 온몸 구석구석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한 곳이 망가지면 다른 곳도 연달아 무너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뇨는 혈당 수치가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높은 혈당이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 약을 먹어도 혈당이 잘 안 잡힐까요? 왜 당뇨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병이 됐을까요? 저는 23년 경력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아버지를 당뇨 합병증으로 여인 뒤 저는 이 병을 평생 연구하기로 결심했어. 아버지는 당뇨약을 20년 넘게 드셨어. 하지만 결국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시작하셨고 몇 년 못 버티고 돌아가셨죠. 제가 예대생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 약만으로는 당뇨를 막을 수 없다는 거로. 그리고 진짜 원인을 찾지 않으면 평생 약에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도. 그래서 오늘 제가 23년간 진료실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여러분께 전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뇨 환자 대부분은 인슐린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슐린이 넘쳐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왜 혈당이 안 떨어질까요? 바로 인슐린 저항성 때문입니다. 인슐린을 쉽게 비유하자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배달해주는 택배 기사예요. 인슐린이 문을 두드리면 세포가 문을 열고 포도당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빵, 떡, 면, 과자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 입장에서는 택배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와. 아침에도 오고 점심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간식 시간에도 오죠. 그러면 세포가 지쳐서 말합니다. 그만 좀 와, 택배 너무 많아. 그리고 문을 닫아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인슐린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세포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포도당은 피 속에 계속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는 겁니다. 약은 뭘 하냐고? 약은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거나 억지로 세포 문을 열게 만듭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정제 탄수화물을 먹고 있으니까요. 잠깐만요. 이 부분 놓치면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합병증입니다. 그리고 그 합병증은 결국 혈관이 망가져서 생기는 거예요. 눈혈관이 망가지면 당뇨 망막증으로 실명할 수 있습니다. 신장혈관이 망가지면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어. 손발 끝 혈관이 막히면 저리고 감각이 없어지고 심하면 괴사될 수도 있습니다.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오죠.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오죠. 심지어 최근 연구에서는 당뇨가 치매 위험도 2배 이상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는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니라 온몸의 혈관을 서서히 파괴하는 병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되돌릴 수 있는 병이에요. 약만으론 안 되지만 식습관과 운동을 바꾸면 몸이 다시 인슐린 말을 듣기 시작해요. 세포가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는 당뇨약을 끊으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신 한 분이 계셨어요. 70대 초반 남성분이었는데요. 당뇨약을 15년째 드시고 계셨습니다. 혈당은 잘 안 잡히고 손발은 자꾸 저리고 밤에 화장실도 자주 가시고 전형적인 당뇨 증상들이 다 있으셨죠. 그분이 제게 물으셨어. 선생님, 저 이제 평생 이렇게 사는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사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꾸시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결심하셨어요. 정말 진지하게요. 먼저 빵을 끊으셨습니다. 아침에 드시던 식빵, 간식으로 드시던 과자, 이 모든 걸 끊으셨어요. 대신 계란과 야채로 식사를 시작하셨죠. 저녁은 가볍게 드셨습니다. 밤에 과식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일찍 주무셨고, 그리고 매일 30분씩 걸으셨습니다. 처음엔 힘드셨지만 점점 익숙해지셨어. 3개월 후 그분의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6개월 후엔 약을 반으로 줄였고 1년 후엔 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손발 저림도 사라졌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이분의 비결이 뭐였을까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숨어있는 당을 끊으신 거예요. 여기서 잠깐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밥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보이지 않는 당입니다. 빵, 떡, 면, 과자, 음료수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예요. 왜 이게 더 위험하냐면요. 이런 음식들은 흡수가 너무 빨라요. 먹자마자 혈당이 확 올라가고 그러면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되죠. 이게 반복되면 세포는 완전히 지쳐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현미밥이나 통곡물은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도 천천히 오르고 인슐린도 적당히 나오죠. 그러니 세포가 지치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급하게 올라가는 혈당이 혈관을 더 많이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대 초반 여성분이셨는데요. 당뇨약을 10년 넘게 드셨어. 그런데 최근 들어 눈이 자꾸 침침하고 다리도 자주 붓고 피곤함이 가시질 않으셨대요.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혈관도 딱딱해져 있었고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약은 매일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침에 뭐 드세요? 빵이랑 우유. 간식은 너? 과자 조금이랑 커피 한 잔은 너? 국수 좋아해서 자주 먹어. 바로 이거였어.
약은 드시는데 정작 혈당을 올리는 음식은 계속 드시고 계셨던 거죠. 이러니 약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하지만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투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깜짝 놀라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심하셨죠. 빵 대신 계란과 야채로 아침을 시작하셨고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셨어요. 국수 대신 야채 2주 식사로 바꾸셨고 그리고 매일 집 앞 공원을 20분씩 걸으셨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의 신장 수치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붓기도 줄었고 피곤함도 덜하셨고 6개월 후엔 눈도 훨씬 밝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꾸준히 관리하고 계세요. 투석은 피하셨고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당뇨는 약만으로 해결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시켜 줄 뿐이에요. 근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은 생활 습관을 바꿔야만 해결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숨어있는 당을 끊으세요. 다음 5가지만 끊어도 혈당은 확 달라집니다. 흰빵, 식빵, 이건 거의 설탕 덩어리예요. 라면, 우동, 국수, 밀가루가 문제입니다. 떡, 쌀을 쪄서 만든 거라 흡수가 너무 빨라요. 과자 종류, 설탕과 밀가루의 조합입니다. 주스, 이온 음료, 캔커피, 액체 설탕이에요. 이 5가지만 끊어도 인슐린 저항성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근육을 사용하세요. 근육은 당을 저장하는 창고예요. 근육이 많으면 혈당을 더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운동할 필요 없어. 하루 20분에서 3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특히 식후에 10분만 걸어도 혈당이 확 떨어져요. 제 환자분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 과식하지 마세요. 특히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췌장은 쉬어야 회복됩니다. 밤에 과식하면 췌장이 밤새 일해야 해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지죠. 저녁을 가볍게 드시면 새벽 혈당이 내려가고 몸이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이 호르몬이 혈당을 올립니다. 깊게 숨 쉬고 충분히 자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이것도 혈당 관리의 일부예요. 5번째, 정기적으로 검사하세요. 혈당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 눈 검사, 발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합병증은 조기에 발견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늦어지면 돌이킬 수 없어. 잠시만요. 이 부분 놓치면 후회하실 수 있어. 당뇨는 조롱한 시한폭탄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없거든요. 혈당이 200, 300이어도 별로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방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몸속에서는 매일 혈관이 망가지고 있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손발이 썩거나 신장이 망가지거나 심장마비가 오는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 이미 망가진 혈관은 되돌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빵 하나 안 먹는 것, 10분 걷는 것, 저녁 조금 덜 먹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환자분 중에 65세 남성분이 계셨어. 당뇨 정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대요. 아, 혈당이 조금 높은 것뿐이잖아요. 뭐 그렇게 심각한가요? 그렇게 5년을 보내셨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눈앞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대요. 병원에 가보니 당뇨 망막병증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혈당은 이미 250을 넘어가 있었고 그분은 그때 후회하셨대요. 그때 조금만 신경 썼으면. 하지만 다행히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더 이상의 악화는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분은 그때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기 시작하셨어.
빵을 끊고 매일 걷고 저녁을 가볍게 먹고 1년 후 혈당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눈 상태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꾸준히 관리하고 계세요.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겁을 주셔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겁을 준 게 아니에요. 현실을 말씀드린 거죠. 당뇨는 방치하면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관리하면 충분히 함께 살 수 있는 병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 당뇨 관리는 100점을 맞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70점만 맞아도 충분해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가끔 빵 먹어도 괜찮고 가끔 과식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대부분의 날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에 5일만 잘 지켜도 몸은 변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조금씩 나아지고 혈관도 조금씩 회복돼요.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면 됩니다. 제가 23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완벽주의자들이 오히려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실수하면 나 못하겠다 하고 포기해 버리거든요. 반대로 70점 정도만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잘 유지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결국 건강해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세요. 조금씩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다음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뇨는 혈당병이 아니라 혈관병입니다. 혈당 수치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혈관이 얼마나 건강한가예요.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야 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끊으세요. 둘째, 혈관에 쌓인 찌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운동하세요. 셋째, 혈관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충분히 쉬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혈관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물론 이미 망가진 혈관은 완전히 되돌릴 순 없어. 하지만 더 이상 악화되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시작한다면 충분히 회복도 가능해요. 그러니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다른 분들과 다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당뇨약만 먹으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요. 하지만 여러분은 진짜 원인이 뭔지 알게 되셨잖아요. 인슐린 저항성, 혈관 파괴, 숨어있는 당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딱 세 가지만 실천하세요. 빵, 면, 과자 줄이기. 하루 20분 걷기. 저녁 조금 덜 먹기. 이것만 해도 3개월 후에는 몸이 달라질 거예요. 혈당 수치가 떨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어들 겁니다. 6개월 후에는 약을 줄일 수도 있어. 1년 후에는 약을 끊을 수도 있고,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처음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에요. 조금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어.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되고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가 새 출발이에요. 당뇨는 끝이 아니에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병이에요. 나이 때문이라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몸은 변할 수 있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빵 하나 덜 먹는 거, 10분 더 걷는 거, 저녁 조금 덜 먹는 거, 이 작은 선택들이 몰아서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실명하지 않고, 투석하지 않고, 손발 썩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생활을 바꿔야 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씩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할 수 있어.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